마이크 길만 걷자!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전혜은입니다. 최근 서베리아라는 단어가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는데요. 여름엔 데프리카, 겨울엔 서베리아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어떤 단어인지 짐작이 가시나요? 네, 바로 이 아프리카만큼 더운 대구와 시베리아만큼 추운 서울을 부르는 말입니다. 추운 날씨가 잠시 주춤하는 듯 하더니 또 한파가 시작됐습니다. 정말 오늘 오면서 서베리아가 따로 없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이번 한파는 입춘 한파라고 합니다. 봄의 시작을 이렇게 조금 추운 날씨로 맞이하는 것 같아서 아쉬운 기분이 들지만 곧 모두에게 찾아올 봄을 기대하면서 오늘의 마이크 길만 걷자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력서 특집 제3탄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그 전에 먼저 우리 게스트 소개를 먼저 들어야겠죠? 김효성 아나운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효성입니다. 오늘 평소 즐겨보던 방송을 통해서 인사드리게 돼서 매우 영광이고요. 즐거운 방송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효성 아나운서 제가 오늘 한파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저는 오면서 정말 두꺼운 패딩을 입고 왔는데도 날씨가 이거는 장난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괜찮으셨나요? 저는 반대로 굉장히 얇은 옷을 입고 왔는데요. 얇게 입고 오셨군요. 네, 어제 날씨가 따뜻했다 보니까 오늘도 그럴 것 같다라는 네. 생각에 얇은 옷을 입었는데 굉장히 춥더라고요. 날씨 정보를 미리 좀 체크를 하셨어야죠. 그래야겠어요. 오늘 집에 갈 때 어떻게 좀 따뜻하게 날씨가 풀렸으면 좋겠는데 네. 아쉽네요. 오늘 김효성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이 마이크 길만 걷자 고민고 이력서 특집 제3탄이잖아요. 네. 어떤 주제, 어떤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죠? 네, 오늘의 고민고 이력서 특집 제3탄인데요. 정말 시청자분들에게 좋은 정보, 또 유익한 정보 드리기 위해서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떻게 주제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보시고 고민을 해보셨나요? 굉장히 이제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요. 이력서를 또 제가 계속해서 쓰고 있다 보니까 또 제 이야기를 좀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준비를 많이 해봤습니다. 그럼 주제 지금 바로 공개해 주시는 건가요? 네, 바로 공개해드릴까요? 바로 공개해 주실까요? 그러면 바로 좀 네, 해드릴까요? 네, 어떤 주제죠? 네, 오늘의 고민고 이력서 특집 제3탄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 고민은 뭐 약간 맛보기로 힌트를 드리면 어떨까요? 지금 당장 고민하기보다는 저희가 그 네. 앞전에 또 코너가 네네. 준비가 돼 있잖아요. 네, 힌트를 살짝 시청자분들께 그러면은 밀당을 우리 한번 해볼까요? 힌트를 조금 드려볼까요? 네. 네, 그러면 제가 드리는 힌트는 7530, 숫자 7530입니다. 7530 과연 뭘까 이게 궁금하시죠? 네. 시청자분들도 궁금하시다면 지금 쭉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요. 그 전에 저희가 첫 번째 코너 먼저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시사를 알면 사회가 보인다. 이름하여 시사. 저희가 방송인들은 누구보다 이 최근의 사회 흐름을 잘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최근 시사 이슈들을 퀴즈로 함께 풀어보고 또 같이 알아보는 코너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함께 방송을 보시면서 같이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의 시사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조만간 일본에서 AI 로봇이 뉴스에 아나운서로 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일본의 AI 로봇 에리카는 오는 4월쯤 한 공중파 TV의 뉴스 진행자로 데뷔를 하게 됐는데요. 에리카의 얼굴은 컴퓨터를 사용해 코와 입, 턱을 일직선상에 놓는 비너스 라인의 법칙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시선이나 몸의 움직임도 굉장히 자연스러워 사람처럼 대화할 수 있다는 점이 다른 로봇과의 차이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모습을 닮은 인형과 로봇들이 점차 발전하고 있는데요. 한편에선 오히려 이 인간을 닮은 모습들이 거부감을 불러일으킨다며 이 이론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이론은 무엇일까요? 네, 저희 지금 함께 이 인형 아나운서, 로봇 아나운서에 대한 시사를 들으셨는데 사진을 화면을 함께 보셨잖아요. 네. 어떤 기분이 드셨나요? 되게 일단 예쁘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네. 그에 반해서 좀 현실적이지 않은 느낌이 저는 많이 드는 것 같아요. 현실적이지 않고 정말 사람과 흡사하고 또 어떻게 보면 요즘 세대가 생각하는 미인형에 굉장히 적합한 얼굴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조금 무섭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오히려 약간 너무 닮아서 소름이 너무 끼치는 사람 느낌? 같아서. 네.
김효성 아나운서는 혹시 이런 비슷한 경험, 아직 저희가 정답을 공개해드리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사람과 굉장히 닮은 것을 봤을 때 오히려 기분이 좋지 않았던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도플갱어 있다고 하잖아요. 도플갱어요? 네. 저는 직접 친구들한테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너랑 되게 똑같은 사람을 오늘 봤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저는 그 말이 되게 좋다기보다 좀 무섭다, 좀 무섭다. 기분이 나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만큼 소름 끼치네요. 네, 그런 도플갱어. 생각 들었어요. 저는 지금 약간 저 로봇 에리카와 비슷한 네. 그런 경험인데요. 제가 어렸을 때 그 미미 인형 있잖아요. 혹시 아시나요? 네네. 미미 인형이 사람 크기만한 인형이 이렇게 출시가 된 적이 있었어요. 네. 그때 제가 정말 엄마 아빠 너무 졸라가지고 그거를 샀는데 딱 받고 나니까 무서운 거예요. 네. 인형이 밤에 막 저를 쳐다보고 있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제가 그 인형의 드레스, 왕관, 구두 이런 것을 다 벗겨서 제가 입고 그 인형을 옆집 친구에게 줘버렸습니다.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오히려 사람과 닮은 흡사할수록 불쾌감을 느끼는 이 이론에 대한 오늘 시사인데요. 정답을 한번 김효성 아나운서가 공개를 좀 해주시죠. 오늘 정답은요. 바로 불쾌한 골짜기, 언캐니 밸리. 네, 불쾌한 골짜기, 언캐니 밸리라는 네. 이론입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화면을 같이 보시죠. 지금 저렇게 저 그래프가 인간과 유사할수록 가로축이 인간과의 유사성, 또 세로축이 호감도에 관한 그래프인데요. 인간과 유사할수록 점점 호감도가 증가를 하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호감도가 뚝 떨어지는 구간이 있죠. 네. 저게 오히려 약간 지금 보신 저 AI 로봇이라든지 아니면 삐에로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호감도가 뚝 하락하는 그런 현상을 불쾌한 골짜기 같은 모양이다라고 해서 네. 불쾌한 골짜기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이 주제를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면서 불쾌한 골짜기 이론을 말씀을 드렸지만 한 가지를 더 같이 생각을 해봤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요즘 최근에 모 방송국 자기소개서에서도 나왔고 정말 아나운서, 방송인이라는 직업을 사실 몇 년 후면 없어지는 직업이다라는 조사 결과도 있고 그런 이야기가 정말 많이 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렇게 벌써 AI 로봇이 아나운서로서 데뷔를 한다고 하니까 조금은 불안한 느낌도 들고 과연 저희가 어떻게 해야 저 로봇과의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김효성 아나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처음에 그 소식을 접하고 이제 로봇까지 저희들의 자리를 또 함께 한다고 하니까 저희의 자리가 조금씩 없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도 똑같이 했었는데요. 이제 준비생들도 그만큼 많고 이미 일을 하고 계신 분들도 그만큼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리가 조금씩 줄어드는 그 현실이 좀 슬프다라는 느낌도 저는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로봇과의 경쟁력에서 이기기 위해선 좀 우리만의 무기, 또 사람으로서의, 아나운서로서의 어떤 강점을 조금 더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오늘 제가 좀 숙제를 드릴게요. 과연 우리가 조금 더 발전하는 방송인이 되기 위해서 정말 마이크 길만 쭉 걸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지금 이 시사 상식을 통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모두 정답 어떻게 맞추셨나요? 다음 주에도 더 똑똑해지는 시사 기대해주세요. 네, 언제까지 혼자 고민하실 건가요? 여러분의 고민을 함께 날려버립니다. 고민고! 고민고! 오늘 고민고 이력서 특집 3탄 김효성 아나운서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주제가 궁금하셨을 텐데요. 김효성 아나운서가 아까 힌트를 좀 드렸었죠. 7530이라는 숫자였습니다. 이게 어떤 숫자인가요? 네, 7530이라는 숫자가 제가 힌트로 드렸었는데요. 7530이라는 숫자, 얼마 전에 오른 최저시급이었습니다. 최저시급이
7,530원. 30원을 올랐죠. 이게 정말 많다면 많고 또 적다고 하면 적은 그런 숫자인데요. 네. 김유성 아나운서가 아르바이트를 하실 때는 네. 시급이 어느 정도 됐었나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요. 6,300원 정도 되었던 것 같아요. 네. 그것도 저 때 비해서는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또 유추를 하실 것 같은데 네. 저는 한 5,600원 선? 네. 이 정도의 아르바이트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시급이 점점 오르고 있는 것을 보면서 물론 찬반의 의견들이 조금 갈리지만 네. 아르바이트를 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좋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주제 어떤 거죠? 네, 오늘의 주제 고민고 이력서 특집 제3탄. 오늘의 주제는 바로 아르바이트입니다. 네, 저희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네. 화면으로 이력서 먼저 만나보실까요? 저희가 제1탄 취미 특기 그리고 제2탄 대외 활동, 교내 활동에 이어서 오늘은 아르바이트와 사회 활동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시청자 여러분께 다양한 팁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김유성 아나운서는 네. 아르바이트를 이제 뭐 학생일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많이 해보셨나요? 저는 아르바이트를 보통 사람들에 비해서 많이 해본 편은 아닌데요. 네. 그래도 한번 시작을 하면 좀 꾸준히 계속 하고 있는 편이긴 한데 지금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처음 시작한 아르바이트를 뭐 꾸준히 같은 직종을 네. 하고 계신 건가요? 어떤 직종이죠, 그게? 저는 호텔 서비스 알바를 계속해서 지금도 하고 있는데요. 처음 시작을 저는 호텔 서비스 알바로 시작을 했고 지금까지도 그 알바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호텔 서비스. 네. 조금 제가 듣기에는 생소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호텔에서 어떤 서비스를 하는 거죠, 그게? 호텔에 보통 큰 호텔에 보면 뭐 포럼도 할 수 있고 웨딩 행사도 할 수 있고 그만큼 기업 행사도 많기 때문에 그런 행사를 뭐 코스 요리로 서비스를 해드린다던가 아니면 뭐 의전이나 안내로 네. 서비스를 도와드린다거나 그런 서비스 아르바이트를 계속해서 했었습니다. 제가 생소하다고 말씀을 드릴 만큼 네.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이 아르바이트를 사실 저희가 아르바이트를 처음 딱 시작한다라고 하면 대부분은 카페 아르바이트라든지 아니면은 뭐 음식점 서빙을 처음으로 시작하기 마련인데 좀 특이하게 네. 그런 호텔 서비스 직종을 선택을 하신 이유가 있었나요? 제 개인적인 이유로는요. 제가 아나운서 공부를 계속해서 하고 또 일을 계속하면서도 승무원 준비를 또 반대로 했었는데요. 승무원도 같이 준비를 네, 같이 준비를 했었는데 승무원 준비를 하면서 제가 잘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를 찾아보다가 그게 제일 적합한 아르바이트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럼 저는 반대로 승무원을 준비를 하시다가 지금 이렇게 다시 방송으로 돌아오셨잖아요. 네. 그 이유도 좀 궁금해지네요. 네, 제가 계속해서 방송을 하다가 또 이제 오랜 꿈이기도 했어요. 제 승무원 승무원 준비가. 네. 그래서 승무원 준비를 더 늦기 전에 시작해보자 해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승무원 준비를 계속 하다 보니까 그래도 뭐라고 해야 될까요? 마음속에 그냥 미련? 이런 게 좀 남더라고요. 아직 방송을 크게 해보지 못했고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을 다 못해봤기 때문에 미련이 생겨서 다시 또 방송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열정의 불꽃이 아직 사그라들지 않고 네. 또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지금 이제 활활 태우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주셨는데 그럼 저희가 다시 아르바이트 이야기로 좀 돌아가서 호텔 서비스 아르바이트를 하시면서 사회 활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그런 사회 활동을 하면서 어떤 게 이 방송을 준비하시거나 아니면 혹은 또 승무원을 준비하셨다고 하니까 어떤 도움이 되셨나요? 우선 사회 활동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아르바이트도 저는 하나의 일이라고, 하나의 사회생활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도 조금 더 집중적으로 또 내가 배울 수 있다면 최대한 끌어내서 배우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에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그런 좀 생기는 어떤 게 생기는 거죠? 뭐가 생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이끌어내자 이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준비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도움이 좀 많이 그러니까 마음가짐 네. 자체가 도움이 됐다는 네네. 이야기시죠? 사실 서비스 직종이라고 하는 만큼 많은 사람들을 또 만나는 것 역시 방송을 준비하거나 뭐 아니면 승무원을 준비하는데 도움이 많이 됐을 거로 전 예상이 되거든요. 그 네. 부분은 어떠셨나요? 네, 그쵸. 그것도 많이 도움이 됐고, 또 지금 보면 방송을 하던 분들이 승무원으로 전향을 하시거나, 승무원을 하던 분들이 방송으로 전향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네. 뭐 아프리카 TV, VJ나 이런 걸로 전향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네. 제가 생각하기로는 두 가지 직업에 공통점이 조금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승무원과 아나운서라는 직업. 직업이. 네. 공통점. 제가 생각하기로는 일단 사람들 앞에 보여지는 직업? 그렇죠. 이라는 그 두 가지 공통점이 있고, 또 무엇보다 말로써 이제 고객이나 또 저희는 시청자들을 상대를 해야 하다는 직업이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이 또 공통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런 공통점들을 또 준비를 하시기 위해서 네. 호텔 서비스 아르바이트를 하시면서 또 많은 도움이 되었다. 네. 그런 이야기시군요. 그러면 그 외에 호텔 서비스 아르바이트 말고 다른 사람들도 조금 해봤을 만한 아르바이트는 한 번도 안 해보신 건가요? 다른 분들이 경험해보셨을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는 저는 식당, 뭐 서빙 아르바이트. 네,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저는 식당 서빙 아르바이트로 먼저 시작을 했었거든요. 사회 활동을 시작을 했었는데 고등학교를 갓 졸업하고 이제 대학생 때 처음 시작을 했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이 힘들다기보다도 사람들을 처음 대하고 사회 집단 안에 들어가서 뭔가 이렇게 관계를 맺는 그런 것들이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는데 그 안에서 또 배울 점도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람을 어떻게 대하면 되는지, 어떻게 이 사람에게 좀 이렇게 호감을 얻는 방법이라든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과 교류를 하면서 그런 점이 도움이 되었는데, 사실 아르바이트가 이렇게 사회 경험에 도움이 되기도 하는데, 저희가 또 생각하지 않을 것이 7530. 네. 아무래도 또 경제적인 부분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궁금한 게 지금 저희가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지만 방송을 하는데 상당히 또 경제적인 도움이 필요한 부분도 사실이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걸 병행을 하면서 함께 할 수 있는 사회활동 혹은 아르바이트가 뭐가 있을까 좀 아시는 게 있으면 시청자 여러분께 소개를 해주세요. 네, 우선 저 같은 경우도 부모님의 도움을 최대한 안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벌어서 생활을 하고 충당을 하는 편인데 저는 시청자분들한테 소개를 좀 해드리자면 단기 아르바이트를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단기 아르바이트요? 네. 보통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하시면 기간이 정해져 있고 뭐 보통은 3개월 이상 아르바이트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시청자분들이 많으신데 단기 아르바이트도 찾아보면 굉장히 많거든요. 네, 하루만 내가 원하는 시간에 또 원하는 요일에 선택해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런 단기 위주의 아르바이트를 좀 찾아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기 아르바이트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네, 구체적으로 일단 제가 지금 하고 있다고 말씀드린 호텔 서비스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도 뭐 단기 아르바이트고요. 아, 그런가요? 네. 제가 원하는 경우에 원하는 날짜에 신청을 하면 그쪽에서 이제 저한테 확정이 됐다 이런 문자를 줘요. 그러면 그 원하는 날짜에 제가 이제 출근을 하면 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럼 좀 본인의 시간을 쓰기가 편하겠네요. 그렇죠. 내가 아르바이트를 안 가는 날은 혼자 공부를 할 수도 있고 또 개인 시간을 가질 수도 있고 또 그렇게 하기에는 또 돈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단기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충당을 좀 할 수 있고 그런 면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그런 직종의 아르바이트도 있지만 또 저희가 방송을 준비하는 사람들이니까 방송 관련된 단기 아르바이트 같은 것들은 없나요? 제가 알기로 방송에도 굉장히 단기 아르바이트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선 방청객 아르바이트도 있고요. 방청객 아르바이트. 네, 방청객 아르바이트도 제가 알기로는 단기로 신청을 해서 공고가 뜨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알고 있고요. 또
예를 뭐가 들면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저는 그런 아르바이트도 들었어요. 이제 저희가 방송이 나가기 전에 네. 자막이나 다큐멘터리 같은 경우에는 자막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작가나 PD들이 직접 하기에는 양이 많은 경우에 네. 그런 경우에 아르바이트를 이제 고용을 해서 그 소리 음성을 듣고 네. 워딩 작업, 그러니까 그거를 그대로 받아 적는 거죠. 네. 그런 아르바이트도 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드네요. 네. 또 뭐가 있을까요? 또 뭐가 있을까요? 저는 네. 맞아요. 그 네. 저희 나이 또래보다는 주로 대학생분들이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인터넷에 가끔 보면 이 인터넷 기자 모집한다는 글을 종종 봤거든요. 그래서 인터넷 기자도 뭐 일반 정식 기자처럼 수입이 많은 건 아니지만 정말 경험을 쌓기에는 굉장히 좋은 아르바이트다라는 그런 글들을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방송에 관련된, 방송 직종에 관련된 아르바이트도 몇 가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김효성 아나운서는 시간이 된다면 지금 사실 한 가지 아르바이트만 쭉 하신 거잖아요. 네. 그 처음에 하셨던 서빙을 제외하고는 네. 그냥 좀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다. 저는 개인적으로 홈쇼핑의 게스트 알바 홈쇼핑 좀 게스트요?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홈쇼핑 보면 뭐 음식 먹거나 이렇게 시연하는 게스트분들 계세요. 네, 그런 분들 보시면 되게 리액션이 좋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분들 저는 홈쇼핑 아르바이트, 게스트 아르바이트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 리액션에 좀 자신 있으신가 봐요. 리액션에 자신은 없는데 맛있게 먹을 자신이 있기 때문에 좀 해보고 싶다. 그런 아르바이트 공고가 올라오면 좀 주목하고 있다가 네. 얼른 기회를 좀 잡으시면 좋겠네요. 저는 반대로 정말 방송과 연관이 없는 사회활동인데요. 카페에서 일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카페에서 그렇게 사람들의 이제 교류가 활발하고 하다 보니까 좋은 경험이라고들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좀 약간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빅픽처라고 하죠. 네, 뭔가요? 제가 나중에 제 이름을 건 카페를 하나 차리고 싶거든요. 제가 평소에 커피를 너무 좋아해서 그래서 아마 이 카페에서 그래도 사장인데 커피를 만드는 법쯤은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기회가 되면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봐도 참 좋겠다라는 그런 저만의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지금 아르바이트, 김효성 아나운서가 해봤던 아르바이트나 또 시간을 많이 내지 않고도 충분히 방송과 병행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저희가 이제 다시 본론으로 좀 돌아가 보자면 이력서잖아요. 왜 이력서에 경력란 말고도 이렇게 사회활동이라든지 아르바이트 경험을 적으라는 이야기를 왜 하는 걸까? 왜 그런 걸까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사회활동 또 아르바이트 경험을 적으라고 하는 거는 그 경험을 통해서 이분이 무엇을 얻었는지 또 그 경험을 통해서 어떠한 것을 배우고 익혔는지 그런 걸 알기 위해서 물어보는 것이 않나라는 생각을 네, 그렇죠. 사실 아르바이트도 그렇고 모든 직업들이 저희가 경제적인 이유만으로 그 직업이나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그 속에서 내가 무언가를 얻을 수 있다면 그러한 것들도 일을 하는 이유에 포함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어떤 거창한 아르바이트, 굳이 방송에 관련된 일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어떤 작은 일을 하더라도 그 사회 경험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자소서에 또 녹여낼 수 있고 거기에서 어떤 좋은 경험과 좋은 교훈을 배웠다라는 것을 조금 어필을 해주신다면 충분히 매력적인 이력서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아직 좀 망설이는 분들, 사실 아르바이트가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거든요. 또 김혜성 아나운서가 그런 분들께 또 한마디 해주세요. 저는 원래 아르바이트를 하기 전에 저는 자존심이 굉장히 센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내 사전엔 아르바이트는 없다. 어머. 약간 그런 생각을 할 만큼 되게 네. 자존심이 센 사람이었는데 저는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가장 많이 배웠던 게 나를 낮추는 나를 거를 좀 낮추는 많이 거. 배웠던 것 같아요. 호텔 서비스를 하다 보면 또 갑질 아닌 갑질을 또 하시는 손님들도 계세요, 간혹. 근데 그 손님들을 처음에 상대를 할 때는 되게 자존심이 많이 상했었어요. 근데 일을 하다 보니까 나를 낮추게 되고 오히려 내 서비스를 통해서 그분들이 행복함을 얻어가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알바가 또 나한테 주는 이런 배움이 크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시청자분들도 아르바이트 종류는 많으니까요. 개인에게 맞는 아르바이트를 골라서 또 그런 배움들을 또 재미를 또 느껴가 보시면 좋겠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이력서 특집 제3탄 김효성 아나운서와 함께 했습니다. 저희가 3탄으로 사회활동과 아르바이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렇게 3탄까지 오면서 시청자분들도 어떻게 차근차근 이력서를 완성하고 계신지 정말 궁금하거든요. 혹시 지금 저희와 함께 이력서를 완성하고 계시다면 저희 이제 댓글을 통해서 또 알려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4탄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이력서를 저희가 하나씩 완성을 하고 있으니까 또 실천에 옮기러 가야겠지요. 채용 정보 전해주세요. 네, 채용 정보입니다. 현대자동차에서 사내방송 아나운서를 모집합니다. 2월 5일 마감이며 뉴스리딩 동영상 혹은 출연 동영상 등의 포트폴리오 제출이 필수입니다. 네, 또 다음으로 포항 KBS에서 아나운서를 모집합니다. 마감은 2월 7일이며 지정 양식의 지원서와 자기소개서를 이메일로 제출해야 합니다. TVN 경북교통방송에서 프리랜서 리포터를 모집합니다. 2월 9일 마감이며 자유 양식의 자기소개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대한안전교육협회에서 사내 아나운서를 모집합니다. 마감은 2월 11일이며 사람인을 통해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김희성 아나운서 오늘 저희 마이크 길만 걷자 함께 해주셨는데 어떠셨나요? 우선 너무 방송 경험이 너무 재밌었고요. 또 이 제목처럼 저희 모두가 마이크 길만 걷는 저희 방송인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이크 길만 걷자 오늘 아쉽지만 마칠 시간입니다. 좋은 또 정보를 마지막으로 김희성 아나운서가 알려주신다고 하는데요. 한 조사에 따르면요, 어린아이가 하루에 웃는 횟수는 약 300번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에 반해 성인은 13회에 불과하다고 하는데요. 요즘 추운 날씨 때문일까요? 웃는 얼굴이 많이 보기 힘들어지고 있는데요. 학창시절 낙엽이 굴러가는 것만 봐도 까르르 웃던 그때가 그리워집니다. 웃는 얼굴을 하면 복이 온다고 하죠.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번 주말을 통해서 웃을 수 있는 추억 많이 만들어 보시기 바라겠고요. 다 함께 웃는 얼굴로 생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지금 김효성 아나운서가 이야기한 것처럼 행복하고 또 웃을 수 있는 그런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 더 알찬 소식들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마이크 길만 걷자!